자, 오늘은 이제 화학의 법칙에 대해서 할 거예요. 화학의 법칙. 과학의 과목이 4개가 있잖아요. 과학의 과목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껴있는 게 화학이야, 화학. 어제도 이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라는 거 이제 배웠는데 화학이라는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해요? 화학이라고 하는 게? 실험하는 거. 실험하는 거. 화학은 보통 뭘 많이 해? 실험을 되게 많이 하죠. 이물질, 저물질 막 섞어놓고 이물질, 저물질 끓이고 막 전기 막 쏘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야. 그게 화학이야. 그럼 화학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지. 화학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혹시 알아요? 케미스트리라고 해요.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 그리고 한자로 화학이잖아. 저 화자가 혹시 무슨 화자인지 알아요? 이 화자가 무슨 화자일까? 대부분 아이들은 불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불만 있으니까 불화일 것 같잖아. 불화일까요? 불화자는 아니에요. 무슨 화자일까? 화합할 화? 합체. 화합한 뭐 그런 화자일까요? 여기서 쓰는 화자는 변화할 화자라는 거야. 변화할 화자. 될 화자 혹시 배운 적 있나? 될 화자. 한자는 잘 못 쓰지만 이런 생긴 한자 본 적 있어요? 될 화자. 뭐가? 된다 라는 거지. 그럼 원래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는 거죠. 된다라는 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의 학문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뭘 봤었냐면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봤어요. 물리변화는 뭐야?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예요? 아니면 변했어요? 그대로.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였죠. 근데 화학변화 어땠어? 성질이 바뀌었죠. 왜? 원자의 배열이 바뀜으로써.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을 함으로써. 원자가 다양하게 결합을 함으로써 그 성질이 어떻게 되더라? 변화한다라는 거. 그걸 다루는 게 화학인 거고, 그러면 그 변화 속에서 어떠한 법칙이 있느냐? 이제 그걸 배우는 거죠. 이제 기초적인 법칙들을 이제 몇 가지 배울 거예요. 화학법칙은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이제 기체 반응 법칙, 그리고 이제 뭐 1학년 때 배웠겠지만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게 될 뭐 아보가드로 법칙 등등 수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일종의 규칙이죠. 꼭 이래로 돼야 돼? 아니면 예외도 있어. 물론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는 다 어떻게 돼야 돼? 이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 법칙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 화학의 법칙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울 건 뭐냐? 첫 번째, 자,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 이름 그대로 하자면 뭐야? 질량은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혹시 다이어트 해본 적 있어요? 네. 왜? 네? 왜 했어요? 뺄 데가 어딨다고? 신체 검사죠. 신체 검사 때문에? 그때. 그럼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죠.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지나요?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지나요? 보통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물만 먹는데 살이 안 빠져. 살이 계속 찌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진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진짜 물처럼 먹고 있는 거야.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왜냐면 질량 보존 법칙은 거스를 수가 없거든. 질량 보존 법칙이란 뭐냐? 총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 질량은 그대로 뭐 된다? 보존되더라. 내가 예를 들어 밥을 먹었어. 밥 한 공기를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에 대략 뭐 500g이라 칩시다. 500g 겁나 무겁네. 500g 밥 이따만큼이에요. 500g 밥을 먹었어. 그럼 내 체중은 얼마나 늘게 될까? 500g의 밥을 먹었다. 내가 체중계 위에서 밥을 먹어요. 체중계에서 밥을 먹으면 체중계에 있는 질량이 혹시 변화가 있나요? 체중계 위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내가 먹는 밥의 양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물을 1리터를 마셨어. 그럼 그 1리터의 질량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몸속에서 늘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더하든 빼든 간에 이건 이제 수학적인 공식이지. 수학적인 공식. 더해주면 더한 만큼 늘어나는 거고 빼주면 뺀 만큼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인 거예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배웠던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물리변화의 질량 보존 법칙을 먼저 볼게요. 물리변화의 질량 보존 법칙인데 물리변화라는 건 뭐지? 물질이 상태 변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혼합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깨고 붙이고 막 하는 거잖아요. 응? 그런 게 이제 물리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물리변화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물이 1리터가 있어요. 물이 1리터가 있는데 이 물을 내가 얼렸어. 물을 얼려가지고 내가 얼음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1리터죠. 그쵸? 얼음을 만들었는데 부피는 어떻게 돼? 물이 부피가 클까요? 얼음이 부피가 클까요? 얼음이 부피가 커요. 왜요? 고체가 더 부피가 작아지는 게 기정사실이잖아. 근데 얼음이 더 커요? 물은 반대로. 아, 물은 반대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요. 뭔가 배웠어. 왜 그런지는 이제 물의 이제 그 구조 때문에 좀 그런데, 자, 얼음이 되고 나면 고체 상태에서 분자 구조가 이제 사각 구조가 아니라 정사면체 구조가 아니라 좀 바뀌어요. 그래서 물이 조금 더, 얼음이 좀 부피는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예를 들어 물이 1리터인데 물이 1리터니까 이거를 1kg. 물이 1리터면 한 1kg 정도 돼요. 이었다라고 한다면 질량은 혹시 변할까요? 질량은 어떻게 될까? 얼음의 질량이 얼마가 될까요? 부피는 그래 물론 늘어날 수 있어. 근데 질량은 그대로 1kg입니다. 뭐 하지 않는 이상. 내가 물을 막 얼리다가 물을 내가 실수로 막 쏟아버리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수증기를 이렇게 달라붙는 거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된다? 얼음의 질량은 그대로 가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콜라 얼려봤어요? 콜라 얼리면 어떻게 돼? 뚜껑이 터져 나가요. 뚜껑이 뻥 하고 터져 나갑니다. 솟아올라. 콜라 이렇게 뚱뚱해져 얼리면. 근데 그 질량 자체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안에 들어있는 그대로 얼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또 하나. 근데 이제 보면은 부피는 늘어나는데 질량은 그대로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음 같은 경우는 밀도가 어떻게 돼? 밀도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얼음이 물 위에 둥둥 뜨게 되죠. 얼음이 좀 더 밀도가 작으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 파트에서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또 어떤 게 있냐?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 유리병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유리병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실수로 유리병이 어떻게 되냐면 깨졌어. 그럼 이제 유리병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 부분도 있고 넓적다리 뭐 해가지고 다 박살이 났어. 근데 이 유리병이 예를 들어서 500g이었다고 합시다. 500g이었는데 이게 다 쪼개져서 파편이 됐잖아요. 깨진 유리병이 됐는데
이 유리병의 조각들을 다 모으면 요거의 질량도 얼마일까? 500g. 그대로 500g입니다. 내가 실수로 이제 유리병인 줄 알고 집었는데 막 돌멩이 막 집어오고 막 섞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대로 500g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냐? 왜 그러냐? 이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있겠죠. 그 입자들이 개수가 변할까?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물리 변화는 뭐가 바뀌는 거였죠? 분자 간의 배열이 바뀌는 거죠. 근데 분자 자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의 개수나 종류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는 바뀌어? 거리. 분자 간의 간격과 위치만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수가 변화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50kg야, 50kg. 50kg 너무 적다. 60입니다, 60. 네, 60kg인데 네. 왜? 아니, 예를 들어서 내 몸무게 한 100kg 돼요. 저는 그렇게 놀라지 마. 100kg도 못해요. 딱 봐도 100kg잖아. 네. 네, 한 65 정도로 60 정도로 잡읍시다. 60이라고 하고 내가 60kg인데 내 몸을 이루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응? 이걸 다 이제 해체를 했어. 다 쪼갰어. 그리고 딱 모아놓으면 몇 킬로겠어? 60. 그대로 60kg겠죠. 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단지 뭐만 바뀌었어? 골라내기만 한 거야. 추려내기만 한 거야. 추려내기만 했습니다. 내가 콩이랑 모래를 각각 1kg씩 섞었어. 콩이 얼마 찾아왔었냐면 콩이 막 콩콩콩콩콩 해가지고 영업을 있었고 콩콩콩콩콩 모래는 모래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얘가 1리터, 얘가 1리터였어요. 얘가 1리터, 얘가 1리터인데 자 이걸 섞었습니다. 막 이렇게 섞어줬어. 섞어줬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콩콩콩콩 사이에 이제 모래가 막 들어가죠. 그럼 2리터가 됩니까? 아니요. 2리터가 되나요? 2리터 안 되죠. 네. 왜? 콩의 틈새 사이로 모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는 2리터보다 낮을 거예요. 하지만 얘가 500g, 얘가 1kg이 있다면 이렇게 있었다면 부피는 1리터인데 500g이고 1리터인데 1kg이었다면 자, 얘 질량은 얼마가 되겠어? 1.5kg. 그렇지, 1.5kg이 되는 겁니다. 왜냐?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개수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물리변화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는 잘 아주 지켜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왜냐면 입자는 변해 안 변해? 입자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입자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한 100명 있다고 칩시다. 100명이 한 방에 몰려있다. 아니면 각 여러 방으로 이제 흩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100명이 갑자기 99명이 되고 101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숨겨놨어, 한 명을. 숨겨놨어요. 물론 숨바꾸기를 한다고 숨어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100명이 변하진 않잖아요. 학원 안에 있는 학생 수는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입자가 서로 멀어지고 가까워진다 하여도 입자의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질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 생각해볼 건 있지. 이거를 그래요. 뭐 물리변화는 여기 간단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물리변화라는 게 뭐 큰 변화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서 큰 변화를 나타내진 않아서요. 또 이런 걸 해볼 수 있어. 물을 끓이면 뭐가 돼요? 수증기. 수증기가 되죠. 물을 끓여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가 됐으면 이 그릇 안에 그림을 깔끔하게 그려야 되는데 내가 어쨌든 그림이 안 그려져.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끓였다고 합시다. 끓였다고 해요. 그럼 이제 물이 뭐가 돼?
수증기가 되죠. 그러면 이 그릇 안에 있는 물의 질량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여기는 질량은 줄어들겠지. 그러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질량은 줄어드니까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해요. 왜 성립해요? 질량 줄어들었는데. 왜죠? 물의 질량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 이거 예외입니까? 그런가요? 자, 물을 끓이면 뭐가 돼? 수증기. 수증기가 되죠. 그럼 여기 물의 질량은 줄어드는데 대신 뭐가 늘어나겠어? 수증기의 질량이 늘어날 거야.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려서 붙잡을 수는 없지만 이 날아가는 수증기를 붙잡아 버리면 질량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할 때 어떻게? 닫힌 공간에서 실험합니다.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해요. 자, 여기선 열린 공간에서 수증기가 날아가 버리니까 질량은 줄어들지만 여기서 줄어든 질량은 날아간 수증기의 양만큼 줄어들겠지만 자, 닫힌 공간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열을 한다면 날아간 수증기는 어차피 어디에 있어? 이 공간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공간 전체의 질량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해. 그렇죠. 질량은 유지가 됩니다. 질량은 유지가 돼요.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 이것도 좀 이제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열린 개와 닫힌 개라는 걸 배울 텐데, 개와 주변. 그게 뭔가요? 그게 뭐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거고. 그래서 이 닫힌 공간, 그러니까 물질의 이동이 없는 이 공간을 닫힌 개라 그래요. 물질의 이동이 자유롭잖아. 여기 이제 열린 개라고 합니다. 닫힌 개에서는 어때? 질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따라서 질량 보존 법칙은 어떻게 된다? 성립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솔직히 말 많이 해봤자 의미는 간단해요. 질량은 어떻나?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볼 화학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화학 변화는 중요한 하나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볼까 해요. 화학 변화의 질량 보존 법칙. 화학 변화의 질량 보존 법칙인데 화학 변화도 마찬가지야. 대신 물리 변화의 차이점이 있다면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이 변하지 않죠. 아니, 분자 자체가 변하지 않잖아. 분자의 간격만 변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 물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화학 변화는 뭐가 바뀌어요? 화학 변화는 뭐가 바뀌지? 원자의 배열. 원자의 배열이 변합니다. 원자의 배열이 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솔직히 엄밀히 따라서 이거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보면 화학 변화도 어차피 똑같다라는 걸 바로 알 수는 있어.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화학 변화에서의 질량 보존 어떻게 되느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나 이제 보자면 이제 앙금 생성 반응 나와 있어요. 앙금 생성 반응. 탄산 나트륨 있고 탄산 나트륨과 뭘 섞었어요? 염화칼슘을 섞었죠. 염화칼슘을 이렇게 섞었습니다. 확실히 알죠?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뭐가 만들어져? 두 개의 NaCl과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CaCO3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책에는 옆에 이제 추도 올려놓고 양쪽에 추를 똑같이 맞춘 다음에 물질을 탔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내가 너무 앞으로 당겨서 하나요? 뒤에 나오는 건 너무 앞으로 당겨왔나? 화학 반응식을? 아니. 그건 아니죠. 이걸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왜 화학 변화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느냐? 요거 하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봐봐. 여기 Na 몇 개 있어요, 나트륨? 2개. 2개 있죠. Na 2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l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자, Ca 몇 개 있나요? 1개. 1개. CO3는 몇 개 있어요? 1개. 1개 있습니다. 아, 이렇게 물질이 구성되어 있구나. 원자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쪽도 한번 살펴봅시다 해서 봤더니 NA가 몇 개 있고 2개. Cl 몇 개 있어요? 2개. CA 몇 개? 하나. CO3 몇 개? 하나.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뭐는 바뀌었냐면 원자의 배열은 바뀝니다. 서로 만나는 원자들이 바뀌어요. 결 앞에 있는 원자가 다르죠? 네. 하지만 뭐는 같아? 이 물질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 종류나 개수는 변해서 변하지 않았어. 안 변했어.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만약에 한 500g이었다고 한다면 얘가 500g이었다고 한다면 이쪽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g. 그렇지. 500g이 되는 겁니다. 500g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하나의 반응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반응을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어떤 반응이냐? 자, 묽은 염산이 있고요. 묽은 염산이 있고 여기에 뭘 넣어줬느냐? 석회석이죠, 석회석. 분필 같은 탄산칼슘을 넣어줬어요. 탄산칼슘을 넣어줬습니다. 이때 여기에 총 질량이 얼마였냐면 200g이었어요. 200g이었어요. 그래야 이제 반응이 일어났을 거야. 반응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생성물이 나와서 생성물이 딱 나왔는데 불사. 여기 얼마 나와야 돼? 200. 200g이 나와야 돼. 근데 얼마가 나왔냐면 195.6g이 나왔어.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4.4. 얼마가 줄어들었냐면 4.4g이 줄어들었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라며. 왜 질량이 보존이 안 돼요? 법칙 틀렸네. 화학 변화 성립이 안 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여기 이 생성물 있잖아요.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묽은 염산에다가 탄산칼슘 넣으면 뭐가 나올까? 이건 봐서 모르죠. 왜? 화학식을 안 봤으니까. 화학식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생성물을 잘 살펴봤더니 이 생성물이 뭐가 나왔냐면 자, 염화 칼슘이랑 물이랑 그다음 어떤 X가 나왔어. X. 그럼 염화칼슘이나 물은 그대로 남아있지. 근데 요 X가 어떻게 됐냐면 뾰로롱 하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렸어. 왜냐면 얘는 기체였거든. 그러면 4.4가 줄었잖아요. 왜 줄어든 거야? 얘가 뭐 했습니까? 없어졌어.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럼 만약에 얘를 다시 집어오면 얘 끌어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이게 얼마다. 이 자식이 4.4g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얘가 누구냐면 CO2야,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해서 날아간 이산화탄소만큼 질량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잡아오면 성립해야 안 해? 해요.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디 있느냐? 그 밑에 보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 있어요. 봤더니 어때? 반응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추 쪽으로 기울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실험에서 열린 공간에서는 이렇게 질량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여기다 뭘 씌웠어? 고무풍선을 씌워놨더니 질량이 어떻게 되더라? 보조.
그대로 보존되더라. 왜? 이 상태에서 날아갔어? 못 날아갔어? 못 나라. 도망을 못 친 거지. 도망가려고 봤더니 공허풍선에게 딱 잡아버린 거야. 너 가지 마. 풍선 착착착착 잡은 거야. 그러니까 날아가지 못한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되더라? 닫힌 공간에서는 질량 보존이 그대로 되더라.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반드시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성립하느냐? 이것 때문에. 뭐가 변하지 않아요? 원자의 개수. 종류나 개수. 원자의 이 물질류는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일 때? 화학 변화일 때. 그리고 물리 변화일 때. 저기는 분자가 그대로 있고 여기는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내용은 어디도 포함이 돼요. 물리 변화에서도 포함이 되죠. 분자가 그대로 있으니까 원자의 종류나 개수도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발견을 했으면 참 위대한 발견이라고 논문 딱 내면 바로 노벨상인데 해석하기도 먼저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굴까요? 그것이 누굴까요? 우리 민수이가 알만한 과학자인데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짠짠 누굴까요? 혹시 물 합성이랑 물 분해 실험한 사람 알아요? 과학자? 그런구나. 라부아지에라는 아저씨예요. 라부아지에가 이 얘기를 했어요. 변하지 않아. 따라서 유지돼.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빼어난 사람이었지. 당시에 이제 물은 뭐였냐면 원소였어. 근데 물은 원소가 아니야! 라고 하는 몇 천 년간의 그런 믿음을 확 깨버린 사람이야. 당시 과학자들의 충격이 엄청났지. 그래서 라부아지에 쟤는 막 욕했어. 그럴 리 없어! 라고 하면서 욕했단 말이야. 왜냐면 당시에 근대까지 오기 전에 사원소설 있잖아. 사원소설 누가 만들었어요? 사원소는 원소 네 가지가 있고 그 네 가지 원소가 서로 상태 변화를 일으켜서 성질 변화를 일으켜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 라고 했던 아주 위대하고 유명하고 거룩한 철학자가 한 명 있었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몇천 년간 이어준 거야. 원래 그쪽 계보가 좀 화려하잖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승과 제자 계열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 학파가 엄청났지. 소크라테스 학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위대한 믿음을 단박에 이제 까버리신 분이 이제 라부아지에 선생님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 욕 많이 먹었다. 물을 딱 마셨는데 물 만들어서 딱 마시다 말이야. 스스로 산소 합성시켜가지고 물을 딱 만들었는데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 않았대. 이건 물이 아닐 거야. 물일 리가 없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때 라부아지가 이런 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앙금 반응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 변화 속에서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이제 또 하나 볼 거는 이런 거예요. 또 하나 볼 건 이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했느냐? 강철솜 알아? 강철솜을 좀 위에 쓸까요? 여기다 쓰자. 줄은 맞춰야지. 강철솜을 연소를 시킵니다. 연소가 뭔지는 알죠? 연소가 뭐예요? 산소랑. 불에 태운 거. 산소랑 결합을 시키는 거죠. 불을 이용해서 연소를 시켰더니 어떻게 냐면 얘가 원래 몇 그램이었냐? 한 1kg? 1kg 너무 커요. 강철솜이 1kg면 돈이 얼마야? 이거 비싸이겠다. 강철솜 한 100g이라 칩시다. 100g. 한 100g 되는데 연소를 시키고 나서 봤더니 자, 연소 후에 얼마가 됐냐면 갑자기 110g이 된 거야. 갑자기 110g이 됐어요. 물론 약간 뻥이 좀 가미가 되긴 했는데 100이 갑자기 110이 되진 않아요.
100g이 갑자기 110g이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궁금한 거지. 질량 보존 법칙이라며. 근데 여기 왜 질량이 또 늘어나? 왜 늘어났을까? 그냥 뭐 줄어든 거야. 뭐 날아간 게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여기는 왜 늘어났어? 날아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110g이 된 걸까? 내가 뻥쳐서? 원래 100인데 내가 놀려주려고 110으로 바꿨어요. 그런 걸까요? 아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야. 강철솜을 연소시키잖아요. 그러면 누가 만나? 강철솜과 누가 만나요? 산소가 만난단 말이야. 강철솜과 산소가 만나서 이제 뭘 만들어? 얘는 그냥 철이고 산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화철을 만들어. 산화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뭐냐면, 자, 맨 처음에 질량을 쟀을 때도 우리가 산소의 질량을 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뭘 잰 거야? 강철솜이 100g이었던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연소 후에 쟀더니 이제 누구의 질량이 된 거야? 산화철의 질량이잖아요. 이게 110g이 된 거지.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강철솜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산화철이 되면서 누구랑 결합을 했어? 산소랑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량이 오히려 어떻게 된 거야? 증가를 했더라. 그럼 이때 결합한 산소의 질량은 얼마냐라고 하면은 얼마라고 하면 돼? 10g. 그렇지, 얘는 10g이 되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어느 공간,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닫힌 공간으로 해가지고 칸막이를 딱 쳐. 칸막이를 딱 치고 칸막이를 딱 치고 강철솜, 강철이 없으므로 자, 강철솜 이게 얼마? 여기 이제 전체 공간을 질량을 재버리면 이 안에 뭐도 들어있어? 산소도 들어있잖아요. 얘는 산소의 질량도 같이 잴 수가 있겠죠. 이 전체를 다 재버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열을 가했을 때 이제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뭘 만들어? 산화철을 만들게 되면 요 강철솜엔 산소가 결합해서 질량은 늘어나겠지만 요 전체 공간의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요 전체 공간의 질량은 그대로 보존이 되더라. 질량이 보존된다. 질량이 보존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민생이가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 이런 화학변화의 질량 보존 법칙 문제를 풀 때는 뭘 주의해야 하느냐? 이게 이 공간이 지금 열려 있는 공간이냐, 아니면 닫혀 있는 공간이냐, 라는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이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물론 같지. 근데 딱 봐서 자, 강철솜을 태웠어. 질량 그대로 유지되죠? 내가 이렇게 개방된 공간에 강철솜을 태웠단 말이야. 그럼 강철솜 태우기 전에 질량을 재고 강철솜 태우고 나서 질량을 쟀더니 질량이 똑같았다 라고 하면 이건 뭐야? 거짓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뭐 한 거야? 뭐 한 거예요? 태워놓고 약간 삥땅 친 거야 이거. 약간 삥땅 친 거야. 자, 그 다음에 묽은 염산에 탄산칼슘을 넣었더니 석회석을 딱 넣었더니 처음에 넣기 전에 질량을 재고 넣고 나서 이제 반응 끝난 후에 질량을 쟀더니 질량이 똑같네? 어디서 했는데? 그냥 개방된 공간에서 했는데 야외에 나가가지고 내가 기분 좋게 딱 실험을 했는데 질량이 똑같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뭔가 실수가 있어. 뭘 안 쟀든가 아니면 여기 뭔가 내가 왜 손을 올려놓고 쟀든가 이 실수 질량이 안 맞는 거야. 질량 보존인데 틀렸어. 어떡하지? 손을 저를 꾹 누르고 꾹 눌러가지고 딱 맞춰서 맞아 이러면 이제 욕 되게 먹는 거죠. 실험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자, 실험 어떻게 했어? 물어보면 야외에 나가서 했어요. 혹시 뭘로 막았니? 공풍 같은 거 썼니? 안 썼는데요. 그럼 이제 실험 잘못한 거잖아. 그런 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뚜껑으로 막았다 라거나 뭐 닫힌 공간이다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연소 반응이나 아니면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량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포함된 기체, 그러니까 결합한 기체나 아니면 여기서 날아가 버린 기체에 질량을 포함해야 질량 보존 법칙이 완전히 성립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요거를 뭐라고 한다. 이런 법칙을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더라 라는 겁니다. 누가 말했다고? 라부아지에 아저씨가 얘기하셨다고요? 라부아지에가. 근데 왜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 성립을 하느냐? 뒤에서 배우겠지만 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우리는 반응물이라고 해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우리는 생성물이라고 해요. 자, 반응물은 질량 보존 법칙은 뭐냐? 반응물은 총 질량과 생성물은 총 질량은 보존된다. 즉 뭐냐면 같다라는 거지. 그럼 왜 같냐? 왜 같냐? 왜 같아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질량 보존 법칙.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질량 보존 법칙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질량 보존 법칙이 그러면 뭘 했냐면 반응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보존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물질이라고 하는 게 뭔가 변하더라도 그 안에 구성품들은 변하거나 변하지 않구나.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라부아제가 원소라는 게 있더라, 원소라는 게 존재하더라라는 거를 발표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어요. 이제 당시에 이제 유럽 사회, 중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이 힘을 얻고 가다 보니까 연금술이 엄청 발달을 했잖아. 그런 와중에 이제 보일의 뭐 제2자관 실험, 그 라부아제의 이 주철관 실험이라고 하는 건 물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실험이에요. 라부아제가 이걸 밝혀내고, 그리고 이제 돌턴이 원자의 모형, 공모형을 제시를 함으로써 이제 여러 이제 물질의 기본이 되는 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쫙쫙쫙쫙 나오게 된 거지. 당시 철학자들 힘이 워낙 센 상황이니 과학자들의 업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배우고 있잖아. 지금 우리 안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이거 밝혀내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도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길 가다가 쇳덩이가 하나 보여. 쇠붙이가 동전 갔다가 우리 10원짜리 있잖아요. 10원짜리를 여러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100원짜리를 만들고 500원짜리를 만드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아니 혹시 강철의 연금술 써봤어요? 강연 보면 이제 연성진 그려가지고 빡 이거 하잖아. 거기서 그 강철의 연금술사도 뭐가 있냐면 무슨 법칙이 하나가 있어. 어떤 법칙? 연금술의 근간이 되는 법칙이 하나가 뭐예요? 등가교환이라는 거지. 등가교환이잖아요. 거기 나온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연금술 같은 경우는 그 중세시대 연금술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 연금술은, 강연에 나오는 연금술은 뭐냐면 그 원소들 있잖아. 원소들을 가지고 물질을 합성시켜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물리변화는 가능하죠. 물리변화, 화학변화는 가능하죠. 거기 보면 알렌이 어떻게 자기 팔 가지고 칼 만들잖아. 아니면 이제 땅에 손대가지고 병 만들잖아요. 이런 거는 가능하대. 중세 연금술은 진짜 뭐 철 가지고 뭐 금 만들고 막 이런 정도의 시도였단 말이야.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 엄밀히 따지면 가능해요. 이게 핵융합이나 핵분열을 일으키면 할 수는 있어요.
어차피 철 가지고 금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화학의 범주가 아니야. 화학의 범주를 넘어서겠지. 이거는 핵반응, 핵반. 화학 변화가 아니야. 그래서 화학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인데, 일정 성분비 법칙 보도록 할게요. 쓱쓱. 그래도 오늘은 나름 글씨는 좀 잘 써지는 듯한 느낌이야. 나쁘지 않아. 알아먹을만 하죠? 내가 맨날 판산수 하거든. 우리 미팅이 잘 모르겠지만 맨 처음 나한테 수업 들었던 애들이 내가 판사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인제 진짜 선생님 있다고. 그때는 막 글씨랑 개발 세발. 그때 항상 하는 얘기. 선생님 다 좋은데 판사는 정말 못 봐주겠어. 이런 얘기가 많아. 지금은 안 돼. 참 다행이다. 자,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그러니까 일정하다. 뭐가? 성분비가 일정하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요거는 뭐냐면 혹시 그 돌턴의 원자설 혹시 알아요? 돌턴의 원자설 중2 때 배웠는데. 자, 돌턴이 이제 원자설을 제시하면서 자. 모든 물질은 기본으로 하는 입자가 있더라. 우린 그거를 원자라고 지칭을 하자. 아톰이라고 하는 원자를 지칭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정의를 했는데 원자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는 원자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원자핵과 전자를 쪼갤 수 있고 원자핵도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갤 수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냐면 같은 종류의 원자는 크기와 질량이 같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동위원소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틀어지게 돼요. 자, 세 번째, 원자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다른 원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 대신 핵융합, 핵분열에 의해서는 바꿀 수가 있어요. 수소로 헬륨 만들고 헬륨으로 베릴륨 만들고 베릴륨으로 산소 만들고 산소로 막 규소 만들고 할 수 있어. 핵반응이 일어나면. 이 핵반응을 일으키려면 온도가 한 몇 억도 돼야 돼. 계속. 최소 1000만 도 이상이 돼야 수소를 헬륨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였냐면 원자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원자, 같은 원자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일정한 비율로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더라 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린 그러한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 일정 성분비잖아요. 이걸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합물 배웠죠? 우리가 물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둘로 구분하는 뭐와 뭘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질의 분류에서. 그리고 순물질을 분류하자면 자, 순물질의 개념부터 보세요. 순물질.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거지. 종류가 하나다라는 거잖아요. 이 순물질을 구분하는 화합물과 뭘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원소로 나눠볼 수가 있었죠. 여기서 원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 헬, 리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그러니까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제 원소라고 하는 게 이제 뭐가 있느냐? 뭐 수소, 분자, 산소, 분자, 헬륨, 아니면 뭐 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바로 이 화합물이죠. 화합물. 화합물이라는 건 뭐예요? 화합물이 뭐예요? 원자가 자, 서로 다른 원자가 뭐에 의해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결합한 물질이죠.
우린 그걸 화합물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화합물을 정의하잖아요. 우리가 물이 있어, 물의 분자식이 어떻게 되죠? H2. 자, 우리가 물이라고 얘기하면 뭐를 정의해야 되냐? H2O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왜 물은 H2O인가요? H3O 하면 안 돼? 아니면 H2O2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럴 때 이제 전혀 다른 물질이 됩니다. 얘는 물론 이지도 않을 뿐더러 얘는 우리가 뭐라 불러? 과산화수소라고 불러요. 물과는 전혀 다르죠. 물은 우리가 마셔도 괜찮아. 이거 마시면 아야해요. 아야합니다. 바로 죽진 않는데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과산화수소 어디다 써요? 그거. 상체에 똑똑똑 떨어지면 엄청 아파. 상체 똑똑똑 하면 갑자기 거품이 막 일어나면서 엄청 아파. 혈액이 이제 효소를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산소가 엄청 발생하거든. 이 산소가 이제 살균 소독도 하고 이제 회복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렇게 일정한 화학식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더라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 우리가 이제 물리변화 생각해 봅시다. 물리변화. 물리변화의 경우에는 물리변화 같은 경우는 뭐가 바뀌는 거죠? 분자 간의 배열이 바뀌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일정 성분이 없이 성립할까? 물리변화는? 네. 어떻게 성립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얼음을 놔두는데 물을 얼음으로 바꾸는데 물을 얼음으로 바꾸는데 물을 얼리면 반드시 반은 물이 되고 반은 얼음이 돼. 이러진 않죠. 자, 또 하나 물리변화 중에 하나, 내가 물에다가 소금을 녹여. 근데 반드시 물과 소금은 1대1의 비율로만 섞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소금이 500g이 있고 물이 1리터가 있으면 소금을 500g 넣으면 여기다 섞인단 말이야. 그럼 250g을 넣으면 절반은 소금물이 되고 절반은 그냥 물로 남아있죠. 아니요. 어떻게 돼? 좀 덜 짠 소금물이 되죠. 그럼 일정한 비율로 섞이는 게 있어요? 물리변화는? 아니면 모래 1리터랑 콩 1리터가 있는데 이 두 개 섞으면 참 잘 섞여요. 그럼 모래를 한 5kg 갖고 오고 뭐 500리터 갖고 오고 콩을 1리터 갖고 오고 둘 섞으면 섞여요 안 섞여요? 섞여요. 이것도 잘 섞일 수 있지. 일정한 비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만날 때 비율 따위 없어. 물리변화는 일정 성분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화학변화는 반드시 일정 성분비대로만 반응이 일어나요. 일정한 성분비대로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자, 화학변화의 경우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뭘 만드느냐? 우리가 물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근데 물론 뒤에 가서 다시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이거를 화학식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이렇게 만드는데, 자,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가 몇 개 필요해? 한 분자에 하나 필요하죠. 수소는 몇 개 필요해? 2개. 2개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만들 수 있는 물은 몇 개밖에 없어? 1개. 한 개밖에 없죠. 얘가 만들 수 있는 물은 2개죠. 그럼 실제로 물은 몇 개 만들어져요? 1개. 한 개 만들어지죠. 그리고 산소가 남겠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혼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2개가 와요.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물을 2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가 몇 개 필요해요? 분자가 2개 필요하고 산소 분자는 1개면 충분한 거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 만약에 수소가 3개가 왔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만들어? 3개 쓰니까 넉넉하게 3개 주고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여기 3개 있잖아. 넉넉하게, 아니, 이렇게 쓰면 안 되지. 3이 아니고 2죠. 이렇게 오면 넉넉하게 3개 만들어서 물 만들 수 있죠. 아니요.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물 몇 개 만들고 2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아? 수소가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수소가 남습니다. 남는 것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3개, 1개인데 2개 만들어. 그러니까 몇 개? 1개가 남는 거지. 여기는 반응하지 않고 남고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몇 개? 2개 반응하고 1개 반응해서 2개 만든다. 이러한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일정 성분 비 법칙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일정 성분 법칙. 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마그네슘을 연소를 시켜. 마그네슘을 연소를 시켜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연소니까 산소랑 반응하겠죠? 네. 그래서 뭘 만드냐?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걸 만듭니다. 산화 마그네슘을 만들어요. 근데 요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산화 마그네슘이 연소가 되면 마그네슘이 예를 들어 4g이 있다면, 아니 4g 말고 5g이 있다면, 마그네슘이 5g이 있다면, 자, 이때 만들어진 산화 마그네슘은 무한정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만 만들어지냐? 산화 마그네슘은 몇 g이 되냐면 6g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마그네슘 5g이 있으면 산소랑 연소 반응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이제 산소가 붙게 되고 그러면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되는데 6g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5g만 있다면 산소가 무한정 이 방을 꽉 채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도 산화 마그네슘 6g밖에 안 만들어져요. 왜? 뭐가 성립하니까? 일정 성분 B가 성립하니까 만날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그네슘 2개에는 산소 분자가 반드시 하나만 붙어라.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2개의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자, 마그네슘 아까 4g이었잖아. 5g이었죠, 5g이었죠? 그럼 이제 산소가 몇 g? 1g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 얼마나 돼? 6g 만든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즉,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산물의 총 질량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변하지 않죠? 따라서 뭘 알 수 있는가? 질량 보존 법칙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라는 걸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아까 이제 이러한 비율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러한 비율을 우리가 봤잖아.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기체 반응 법칙 부피의 비율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걸 이제 질량비로 다시 본다면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질량비로 본다면, 자, 2개의 수소가 반응하고 1개의 산소가 반응을 해서 2개의 물을 만들 때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1g이에요. 여기가 1g이에요. 여기는 얼마냐? 8g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9g이 성립하겠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수소가 10g이 있어요. 수소가 10g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500g이 있어. 500g 있어. 물은 몇 g 만들어질까? 90g. 그치, 90g 만들어져. 왜? 산소가 아무리 500g 있다 그래도 산소가 전부 수소랑 반응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응의 비율이 있다는 거지. 몇 대 몇 대냐? 1대 8대 9잖아. 그러니까 10대 80대 90이 되는 거지. 따라서 얼마? 나머지 420g 반응을 해요? 반응하잖아요?
산소 420g은 반응해 반응하지 않아? 아니에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성분비로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앙금 반응도 마찬가지. 앙금 반응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앙금 반응 하나 볼게요. 뭐가 있을까? 질산은 에다가 뭘 섞었냐? 질산이 있는 수용에다가 뭘 조금씩 넣어주느냐? 은이랑 만든 게 뭐였지? 염화나트륨. 질산이 있는 곳에 염화나트륨 첨가를 해요. 그러니 뭐가 만들어지지? 연마음. 그래서 염화은이 생성이 되죠. 염화생성이 앙금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런 거야. 비커가 있고,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질산을 수용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씩 뭘 첨가해 주는 거냐면 여기에 조금씩 염화나트륨을 첨가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첨가를 해주는 거야. 조금씩 넣어줘요. 이때 우리가 그래프 하나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어떤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냐? 자, 여기는 뭐냐면 앙금 높이에요. 여기는 앙금 높이고 여기는 뭐냐면 염화나트륨의 부피예요. 그럼 맨 처음에 넣어주지 않았을 때는 앙금이 없겠지. 그러다가 염화나트륨 넣어주면서 어떻게 되냐? 앙금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앙금이 쌓이는 걸 볼 수 있어. 그럼 이게 무한정이 딱 올라가느냐? 그럴까요? 그러진 않아요. 언젠가 염화나트륨 계속 넣었다고 이 안에 있는 은 이온이 어떻게 되겠어? 다 반응이 끝나버리겠지. 더 이상 반응해야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가다가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 구간에서는 뭐가 됐다? 반응이 완결되었다. 그럼 다시 앙금의 높이를 올려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그럼 뭘 첨가해줘야 돼? 앙금을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하려면 질산. 여기는 뭘 첨가해야 돼? 질산을 첨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앙금이 어떻게 돼?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결합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야지요. 계산 잘 해볼 수가 있어야지요. 알겠죠? 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거는 누가 얘기했어요?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프루스트. 영 발음이 것이야. 그래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시간이 약간 어정쩡하긴 한데 이제 요걸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느냐? 이제 그거를 잠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게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 그러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뭐냐? 뭘 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에서 뭐는 반응물 간에 뭐 일정한 성분
B가 나타난다라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일정한 비율로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죠. 프로스가 얘기를 한 거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라는 거지요.